자, 6단원 확통 마지막 단원인데 한번 나가 봅시다. 자, 통계적 추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통계를 통해서 뭘 할 거냐? 추론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뭐 사전 투표라고 해가지고 미리 좀 투표한 사람들이 있어. 지방에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지로 이제 다시 가서 투표하기는 힘들 때 한 1, 2주 전에 미리 이제 그 출장 나간 지역에서 투표를 미리 할 수 있거든. 그럼 그 나오는 사람들을 서베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당신 몇 찍으십니까? 네. 몇 번 찍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이런 통계가 나올 거 아니야. 1번인지 2번인지.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면, 그지? 넘버링이 좀 크다면, 원래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비율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95% 확률로 원래 모집단, 전체 집단을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뭐다? 통계적 추정이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통계의 활용 예고. 그래서 통계적 추정은 뭐다?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전체 집단의 그 데이터, 보통 이제 뭘 추구하겠어? M하고 시그마 제곱을 뽑아내겠다.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추정하겠다가 이제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 어미모자인데 어쨌든 전체 집단이다 이 말이고, 표본 샘플이라고 보면 돼. 간단히 생각하면. 자, 전수조사 전체 숫자를 조사한다 이거야. 자, 전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표본조사, 샘플링. 왜냐면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전체를 뽑기에는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전구 회사가 있다고 치자. 전구 회사가 평균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러면 전수조사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야, 공장에서 나오는 전구 다 켜봐. 언제 끝나나 그 재고 평균을 내보자 하면은 그 전구 회사는 망해. 왜? 팔 전구가 안 남아나잖아, 그지? 자동차 회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구력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한다? 항상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시간, 에너지, 비용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전수조사는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전수를 추론하죠.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 현실, 산업 기반에도 되게 많이 쓰이는 중요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뭐다? 전체 집단. 표본은 뭐다? 샘플. 그래서 거기에 된 거를 이제 우리가 표본의 크기, 자료 개수를 샘플의 크기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자, 이미 추출할 건데 이미 추출 비복원, 복원 이랬어. 복원은 뭐겠어? 복원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복구한다 이거지.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 그래서 한 개를 뽑아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 그래서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복원 추출. 한 개 뽑았어. 비복원은 어떻게 돼? 안 돼 돌려놓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빼고 나머지 n-1개에서 또 뽑고 또 하나 두 개 뽑았으면 n-2에서 또 뽑고 이런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 한다. 네. 자, 넘어갑시다. 모평균과 표본평균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모집단에서 되는 애들 모든 데이터들 우리는 딱 두 개만 관심 있어. 딱 너만 보인다. 평균하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 딸려오는 거고, 평균 분산을 뭐라 그런다? 모평균, 모분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호로는 우리가 쓰던 거야.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M 시그마 제곱들 이를 쓰게 된다. 여기서는 샘플링이 중요한데 샘플링은 표본이라 그러고 크기를 n으로 보통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n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표본들이 n개인데 여기서 n개짜리 뽑았잖아. 총 뭐 모집단은 더 많겠지. 근데 n개만 뽑았을 때 그거를 평균 낸 걸 뭐라 그런다? 표본 평균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단의 평균이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진 않겠지. 이 샘플 n개짜리의 평균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분산, 여기에서의 표준 편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그럼 오케이 좋다 이거야. 샘플링을 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 이 집단 안에서.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거지. 정확하게는 M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추론하겠냐 이거야. 네. 그래서 여기 사이 관계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자, 구분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은 뭐라고 적을 거냐면 X바라고 적을 거야. 근데 X바는 뭐냐면 그 샘플한 집단 있지. N개. 데이터들을 다 더해. 근데 평균 내야 되니까 N분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N개짜리의 평균이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샘플의 제곱이라 봐도 되지만 시그마입니다. 이제
이제 S 쓸 게 없으니까 그리스어의 S자는 썼고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영어로 쓴 것 같고 어쨌든 시그마의 이제 또 영어 표현 S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게 관련이 얼추 있어. 그래서 그 공식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조금 넘어와서 이것까지 하고 한번 이제 예제를 풀어볼 건데 자, 모평균하고 샘플하고의 평균의 차이는 없다. 똑같다. 자, 뭐라고? 그 X바들의 평균 있지. 그러니까 샘플링을 N개 한 다음에 그게 또 여러 개가 있어. 그 평균들이. X바 1, 2, 3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또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을 하면 평균을 내면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진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표본 평균하고 모 평균이 똑같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X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바의 분산을 구했었잖아 아까. 근데 그게 원래 분산에 비해서 N배만큼 차이 날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어떻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운 버전이죠.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어. 평균이 똑같은 건 쉬워 외우기도. 근데 분산은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냐. 그냥 시그마 제곱도 아니고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샘플링을 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비교할 건 뭐냐면 자, 우선 문제부터 이해해 볼게. 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 세 장의 카드에서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거야. 그냥 두 장 뽑고 다시 집어넣고 두 장 뽑고 이거 반복할 건데 그거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문제였으면 어떻게 돼? 그냥 1, 2, 3에서 한 장씩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두 장이 아니라 샘플이 그냥 하나로. 그러니까 약간 모집단처럼 되는 건데 그럼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라기보다는 이제 표가 1 뽑는 확률 3분의 1, 2 뽑는 확률 3분의 1, 3 뽑는 확률 똑같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분포가 이렇게 평이하게 돼. 평평하게. 자, 근데 여기서 샘플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봐봐. 예를 들면 1, 2를 뽑았어. 두 장을. 그럼 이제 넘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아니지, 가장 작은 숫자는 1, 2를 뽑은 거야. 이렇게 이제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거의 평균은 1이 되지, 그지?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이 가능해. 1, 1 뽑힌 거. 그 다음에 1.5지 여기는. 그거는 1, 2를 뽑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가 어디야? 3, 3 뽑은 거.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X1 바, 그러니까 X2 바 이런 식으로 샘플에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합이 뭐 2부터 6까지가 되는데 여기 합이 2고 6이죠. 그런 애들을 다 평균값을 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샘플 두 개짜리니까 이제 평균값이라는 거지. 각각이 다. 그러면 이거의 분포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이렇게. 그 이제 5칸이 되고 거기에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리다 보면 확률이 여기 이제 좀 이따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9분의 1, 2, 3, 2,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면 이건 그냥 X의 그래프였고 두 번째는 샘플링 한 거의 분포를 그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샘플링 한 거의 평균을 우리가 분포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건 뭐냐면 평균은 똑같아. 중앙은 똑같이 대칭이니까 평균은 2라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똑같다 이 얘기를 했었어. 근데 뭐는 바뀌어? 분포가 바뀌지. 그래프 모양이. 그러면서 이게 그래프가 좀 더 촘촘해지는 걸 알 수 있어. 평균에 몰리지. 그럼 평균에 몰린다는 거는 그 산포도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평균에 몰릴수록 0에 가까워진다 그랬어, 그지? 싹 다 평균이면 산포도가 0이거든. 흩어진 정도가 0이지. 그래서 이거는 낮은 상태인 거야, 지금. 이 평평한 거에 비해서는. 그럼 뭐야? 원래 시그마 제곱 분산보다는 어떻게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n분의 1을 하면은 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모평균하고 표본 분포하고 분포하고는 이제 분포가 다르다는 거지. 이 두 개가, 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왜 n분의가 붙냐? 이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평균을 나누게 돼. n분의 어쩌고 값들, 그지? n개만큼 합해서.
근데 그 값들을 또 표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두 개씩 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짬뽕을 하다 보니까 분포가 어떻게 돼? 평균에 더 몰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똑같은데 산포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붙는다. 자, 이해는 여기까지야. 그치? 자, 이걸 이해했으면은 우리가 이 공식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샘플링한 건 어떻게 된다? 평균은 똑같다. 결론만 얘기하면 평균은 똑같다. 분포는 바뀐다.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평균에 몰리게 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통계가 왜 이런 공식이 됐는지. 자, 그다음 넘어와서 모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비율이다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모비율이라 하고 P라고 나타낼 건데 자, 뭐가 있으면 표본도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표본 비율이라 할 거고 당연히 P 위에다가 모자 같은 걸 씌웠다 그래서 P 햇이라 그래. 햇. 네, 그래서 P 햇, 햇. 어쨌든 넘어갑시다. 약간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옆에 보면은 P 햇이라 읽는다.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좋다 이거야. 모비율이 그러면 P인 집단은 어떻게 또 평균과 분산을 구하겠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 P 햇은 뭐랑 똑같다? P랑 똑같다. 그러니까 뭐 표본이나 모나 똑같다 이거고. 자, 그럼 표본하고 모 사이 관계도 그 분산이 달라지지.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n분의 1이 붙었는데 약간 비슷하게 여기도 숫자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MPQ 외운 적 있잖아, 그죠? 이항분포 할 때 그게 약간 여기서는 모비율 할 때는 n분의 PQ 이런 식으로 MPQ가 또 등장한다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렇게 되고 루트 씌운 버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자, 찐막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추정을 할 거야. 드디어 자, 추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 표본에서 얻은 정보 평균하고 그 시그마를 통해서 시그마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 많이 볼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추측한다? 모집단의 평균과 시그마 제곱 분산을 우리가 추론하겠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우리가 95%, 99%를 보통 많이 쓰기는 해. 그래서 95% 확률로 이걸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에 뭐 1번을 몇 명 뽑았고 뭐 2번을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뽑았고 이런 거를 95%나 99%를 할 건데 아니 이왕 할 거면 100%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100%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지 그냥 전 세계로 합시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키를 한번 100%로 추론하라고 해봐. 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잡으면 100%일까? 그 키가 플러스 0 이상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잡아야 100%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론상 물론 이제 뭐 3m, 4m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100%가 되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무한정 길게 해야 돼. 그래서 의미가 없어 100%는. 이제 적당한 이제 오차율이 틀리는 그 확률이 생기더라도 이제 99%, 95% 해야 되는데 방금 본 것처럼 100%로 가면 범위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그래서 99%가 95%보다 숫자는 크기 때문에 신뢰 구간도 넓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공통점들을 보면 어때? 오른쪽 보면은 이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범위로 추측을 할 거야. 왼쪽 범위부터 오른쪽까지 뭐 이렇게 된 건데 자, 범위 보면은 이제 표본 평균은 똑같아. 거기서 빼는 숫자가 밑에 게 더 크지. 그러니까 범위가 왼쪽이 더 넓은, 그러니까 밑에 게 99%가 더 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대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딱 여기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요거 1.96 곱하기 시그마 역할하는 거. 그지? 아까 구했던. 그리고 밑에는 2.58하고 시그마 역할하는 거. 그 앞에 붙은 이 개수 상수는 뭐냐? 1.96, 2.58 많이 보게 될 건데 95%일 땐 무조건 1.96이고 99%일 땐 2.58이야.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약간 이제 계산 간단히라고 2라고 주거나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빼고는 이제 이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건 사실 이제 그
통계의 표를 보다 보면은 이게 95% 추론할 때 이게 이제 몇 시그마를 할 거냐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그마인 거야. 이게 시그마 역할하는 게 이제 표본이다 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고 1.96은 이제 얼추 이 정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 내역으로 우리가 그 x바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를 이제 전개를 양옆으로 늘어놓으면 이 확률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모집 단위 추론될 확률이 95%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학적인 이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대충 보면 2시그마 정도고 여기는 2.6시그마 정도 하면은 이제 뭐 불량률을 99%로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실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는 이제 시그마 바, 그러니까 x바의 시그마 바란다. x바의 시그마가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모비율도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모비율이 아까 NPQ 버전에서 이제 표본 평균을 표본 분산을 해야 되니까 루트 n분의 pq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해시라는 거는 표본이라는 표시니까 표본 쪽 걸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표본의 평균, 그리고 이것들 하면 어떻게 된다? 모 비율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95% 99%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조금 풀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점점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수고 많았고 확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